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10개의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차별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 다양한 차별 중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차별, 어떤 차별일까요? 여러분, 지금 답하고 계시죠? 혹시 자신의 답이 맞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바로 연령차별입니다. 놀라신 분도 있고요.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의 나이가 너무 궁금해지죠. 저 사람은 몇 살일까? 이렇게 말이죠. 게다가 초면에 만난 사람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나이를 묻습니다. 몇 살이세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한번 유치원에 가보시거나요? 아니면 놀이터에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누군가 두 아이가 처음 만났다. 그 장면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놀랍게도 처음 만났을 때 몇 살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를 그냥 초면에 아주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상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몇 살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왜 아이들은 만나자마자 나이를 묻는 걸까요? 맞습니다. 나이를 알아야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를 말이 있어야 상대하고 이야기를 나누죠. 이 부르는 말을 우리가 호칭어라고 하는데요. 이 호칭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성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상대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처음 만나서 눈으로 보면 대충 성별을 아니까 성별을 묻지는 않고요. 나이를 묻는 것입니다. 괜히 나이를 묻지 않았다가 알고 보니 상대가 나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왜 너는 나이도 어린데 야라고 부르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옆에 있는 어른들이 너는 왜 형한테 야라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나자마자 몇 살이야? 이렇게 묻는 것은 같이 친구가 되기 위한 아주 절박한 심정이다. 결례를 하지 않기 위한 절박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는 나이셈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셈법이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세는 나이, 만나이, 연나이 이렇게요. 물론 지금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만나이로 통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2018년 2월 15일 한겨레 기사를 보면 국민청원에 무엇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기사인데요. 한국 나이셈법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이셈법을 바꿔달라. 이런 청원이 많았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이 통일법이 이미 61년 전에 시행되었다.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1962년에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1962년 1월 3일자 모 신문의 기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살 어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뻐한다. 누가 만나이 통일로 했는지 그 사람 복 받을 거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1962년에 이미 만나이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는 나이를 없애지 않은 이유 왜일까요? 바로 그 이면에 언어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나이 세는 셈법, 나이에 대해서 민감해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지를 우리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외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설기 때문이죠. 심지어 2022년 1월 BBC의 보도에 따르면
그 기사가 났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매우 재밌습니다. 여행을 갈 만한 곳으로 대한민국을 소개하면서 그 기사의 제목이 바로 나이를 물어도 무례하지 않은 나라. 이렇게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사람들은 사실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불편함을 소소합니다. 왜 친하지도 않은데 만나자마자 나이를 묻느냐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적절한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호칭어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 적절한 높임법을 구사해야 합니다. 상대에 따라서 존댓말을 쓸 수도 있고 반말을 쓸 수도 있고 말이죠. 이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나이 정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의 나이를 묻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상대를 만나면 나이를 묻는 게 너무나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나이에 민감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어의 높임법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 높은 사람, 손윗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나이가 적은 사람은 아랫사람, 낮은 사람, 손아랫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큰 권력으로 작용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가 이러한 문화 때문에 언어적인 환경 때문에 이렇게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매일매일 사용하죠. 저는 언어는 가장 일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언어 때문에 우리는 나이에 의해서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그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를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일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상화된 차별은 감수성, 민감도를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차별이라는 생각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차별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량한 연령차별주의자가 되어버리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연령차별은 가장 무서운 차별일 수 있습니다. 연령차별은 사라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나이를 먹으니까 누구나 기득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차별들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누구나 기득권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시간만 지나면 더 큰 권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그런 차별 없어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뜻풀이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제 의사를 나타냄 또는 그 말. 떠올리셨나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떠올린 단어하고 같은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말대꾸입니다. 여러분, 혹시 충격을 받으시진 않으셨나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거를 표현하는 거. 이게 말대꾸다. 놀랍죠? 말대꾸라는 말은 하지 마 하고 늘 연결이 됩니다. 말대꾸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말대꾸라면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제 의사를 나타내면 안 된다라고 말대꾸라는 단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풀이를 보면 나이와 관련되는 것은 없지만 이 말대꾸라는 것은 늘 말대꾸 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말대꾸 하지 마라는 말을 듣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 이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라.
그런 목소리를 가져라.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민주 시민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뜻이 그 사람 말을 하는 사람과 달랐을 때 자신의 뜻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표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결국 연령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뜻을 숨기고 있는 단어, 말대꾸밖에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일상에서 흔히 듣고 있는 많은 말들이 사실은 연령차별을 강화시키는 그런 말이다라고 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6가지 단어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말대꾸하지 마를 포함해서 되바라지다, 싸가지 없다, 당돌하다, 버릇없다, 건방지다 이런 단어들이 연령차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건방지다. 이 단어는 뜻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잘난 체하거나 남을 낮춰 보듯이 행동하는 데가 있다. 버릇없다는 어른이나 남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가 없다. 당돌하다는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버릇이 없고 주제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싸가지는 싹수의 방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뜻풀이를 보면 사람에 대한 배려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그러한 예의나 배려가 없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자, 되바라지다는 어린 나이에 어리숙한 데가 없고 얄밉도록 지나치게 똑똑하다.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의 뜻풀이를 보면 좀 연령과는 관련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데 이런 말들이 쓰이는 맥락을 보면 우리는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연령이 높은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연령이 낮은 사람,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말대꾸하지 마. 이건 가능한데 말대꾸하지 마세요. 이건 어색하죠. 되바라졌어. 이렇게 말하는 건 어색하지 않은데 되바라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어색하죠. 이 건방지게 이거는 괜찮은데 건방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왠지 정말 건방져 보입니다. 싸가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 당신 싸가지가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당돌하다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이렇게 당돌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늘 나이가 많고 힘이 있는 사람 같고요. 당돌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연령에 비대칭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연령차별 의식이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싸가지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고 말대꾸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되바라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건방져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버릇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당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나이 많은 사람은 늘 예의 바르고 싸가지가 있고 되바라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연령차별은 나이 서열을 사람의 서열로 생각하게 하는 경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연령차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서열이 높은 사람 이렇게 수직적으로 연령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물론 나이에는 서열이 있죠.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사람의 서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이에는 위아래가 있지만 사람에는 위아래가 없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나이 서열을 사람의 서열로 잘못 생각하게 하는 이 연령차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상대와 다를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가 말대꾸인데 평등한 토론이 가능할까? 이런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령차별은 사회적 갈등의 잠재적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연령 차별에 대해서 인지하려면 사람의 서열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우리 사회가 바로 우리가 이루어 온 사회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함께 하셨는데요. 앞으로 나머지 8개의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언어가 중요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인지 같이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